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보더들은 다 뺄 거예요. 한꺼번에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더에 이렇게 해서 넣었던 것들은 다 빼겠습니다. 보더 뺄게요. 네, 그리고 임시로 줬던 화이트들도 다 빼겠습니다. 어사이드, 네, 어사이드에 헤더의 높이 줬었죠? 뺄게요. 헤더는 100 그대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내부는 높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높이 줬던 부분들은 다 한꺼번에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티스도 높이 줬던 부분들은 다 뺄게요. 푸터는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가서 헤더, 어사이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사이드의 내부에 지금 완료본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제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인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자인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라고 하시면 흰색의 배경이 있고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주고 내부의 여백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상, 좌우, 하 해서 이렇게 줄게요. 내부의 높이는 별도로 안 주고 바깥쪽에 마진으로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보더를 1픽셀에 브라우저를 볼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들 일단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지금 서브 메뉴들이 보이니까 서브 메뉴가 우리가 클래스명 서브 메뉴로 해서 네이밍을 했었으니까요. 백그라운드는 일단 연하는 회색으로 처리하고 디스플레이 난 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할게요. 그럼 브라우저만 보면 이제 이들만 있고요. 자연스럽게 높이를 주도록 하죠. 첫 번째 메뉴, 메인 메뉴에 LI든 서브 메뉴든 모든 서브 메뉴 그러면 어사이드 안에 내부 안에 LI라고 해서 선택자를 쓰고 라인 하이트를 40픽셀 해서 높이가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들마다 높이가 얘들의 선이 있게끔 할게요. 어사이드 안에 내부 바로 밑에 있는 UL 바로 밑에 있는 LI 그러니까 원뎁스의 LI에만 테두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형제에다가 보더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그거 안에서 A 태그가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링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 차지하게끔 하려면 A 태그에 와서 스타일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원뎁스 안에 A든 서브 메뉴 안에 A든 라고 해서 내부 안에 A라고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부모 만들어준 공간을 다 쓰라고 하고요. 지금 양옆에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간 추가하시고 컬러 추가할게요. 이거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이나 글씨 색깔이 바뀔 거니까 트랜지션을 0.3초 정도 두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A에 호버를 했을 때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내부 안에 LI에 호버했을 때라고 하셔도 되고요. A에 호버했을 때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도서에서는 지금 LI에 호버했을 때 A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A에 호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바꿨고요.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면 볼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스팟 메뉴 볼게요. 스팟 메뉴가 지금 보시면 가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의 부모 스팟 메뉴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 있게 할게요.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에서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여기 안에 LI에 가서 이 사이에 선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일단은 좌우에 패딩을 줘서 가운데 공간이 약 20픽셀이 되게끔 해주고요. 요 LI에 가서 첫째한테만 오른쪽으로 보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지금 요거 한 거예요. 가운데 놓고 첫 번째 LI에만 오른쪽으로 보도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이 나오도록 할게요. LI에 A에 오버했을 때 밑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볼게요. 네, 가운데 센터 영역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영역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가기에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센터들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센터에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여백을 좀 추가 좀 할게요. 그래서 센터에 패딩을 좀 추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마다는 위, 아래 여기 간격을 20씩 좀 떨굴게요. 보겠습니다. 센터를 먼저 작성할 거니까 얘를 위에 올리고 작성할게요. 센터의 패딩을 10픽셀 정도 줬고요. 센터 안에 모든 요소, 바로 밑에 있는 모든 요소에다가 마진을 상하, 좌우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격이 떨어졌을 거고 숄컷 가볼게요. 자, 숄컷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해서 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숄컷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지랑 컨텐트랑 여기 화살표 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가로 배치한 거냐면 여기 숄컷에 여기 이미지 그리고 내용 화살표를 안 넣었네요. 화살표 넣겠습니다. A 태그 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바로 가게 먹게끔 이미지스 안에 화살표 숄컷에 arrow png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랑 요 요소랑 화살표를 가로 배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 배치를 하고 얘가 교차축에서 이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도록 이렇게 센터에 있도록 align 아이템 센터를 넣을게요. 사이사이 간격도 추가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부분이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자, 숄컷 가로 배치하고 있고요.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요소, 그 다음에 A 태그 있는데 숄컷의 컨텐트, 이미지의 너비 지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의 너비가 지금 너무 크고요. 얘가 220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얘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들이 찡거졌거든요. 얘 너비, 숄컷 안에 이미지의 너비를 좀 줄일게요. 숄컷 안에 이미지는 여기도 있거든요.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숄컷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라고 해서 일단은 위드를 100픽셀로 지정해 볼게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얘 100픽셀 준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길군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볼게요. 자, 공지사항 안에 지금 얘는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이게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걔가 앞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뉴스 앤 갤러리라는 div 안에 자식 요소로 넣어놨으니까 뉴스 앤 갤러리 안에 h2들은 똑같은 스타일이다.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전 지금 디자인 따로 없이 바로 하고 있지만 여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살짝 둥글둥글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원료본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거든요. 포토샵으로 저렇게 디자인을 하셨어도 되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포토샵으로 디자인 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코딩으로 구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이 요거랑 요건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뉴스 앤 갤러리 안에 H2라고 해서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뉴스 앤 갤러리 안에 H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를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만 둥글둥글하고 나머지는 직각이니까 수치를 4개 다 적어야 돼요. 5픽셀, 5픽셀,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해줬고요.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락으로 해서 크기도 있지만 글씨 성격이 있게끔, 즉 자시 안에 컨텐츠의 너비만큼만 나오도록 한 거고요. 패딩을 추가해서
5픽셀, 10픽셀 해서 상하 좌우의 공간을 만들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다음에 얘가 아래쪽에 얘를 살짝 내려와서 묻게끔 할 거거든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 밑에 선 바로 위에 선과 일치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픽셀을 아래쪽에 먹게 할 거기 때문에 마진을 이용해서 얘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1픽셀 해주면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여기 비어있네 하고 1픽셀 올라오겠죠? 이 요소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요소가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안에 UL들도 다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다 똑같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티스부터 이제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스에 아래쪽에 마진을 좀 줄 거고요. 노티스 안에 리스트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UL에 li 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라인 하이트로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요. 얘가 별도의 높이가 지시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li 안에서 제목과 그러니까 링크와 날짜를 가로 배치하려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썼고요. 양쪽 끝에 붙여서 스페이스 비트윈 해주시고 얘도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을 다르게 할 거니까 트랜지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아래쪽에 보더 바텀에서 테두리 좀 추가할게요. 패딩을 살짝 좌우로 주겠습니다. 공간 좀 만들려고요. 공지사항 볼게요. 네, 공지사항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여기 보고 있고요. 스타일을 만들어줬어요. 아직 여기에 너비를 정확하게 지정 안 해서 지금 여기 넘치는 거고요. 컨텐트의 너비 잠깐만요. 센터의 너비가 지정 안 돼 있었나요? 검사 좀 해볼게요. 센터의 너비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아직 안 작성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너비가 다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른쪽의 스타일을 완성하시면 네, 해결됩니다. 다음 볼게요. 갤러리도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선이 겹쳐 있거든요. 막내는 선을 아래로 만들지 말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이 살짝 바뀌게 하겠습니다. 호버했을 때 A 태그 폰트 웨이트도 살짝 두껍게 할게요. 자, 갤러리 안에 UL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리스트들을 가로 배치하고 얘도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하라고 스페이스 비트윈 간격 또 최소 간격을 지정할게요. 패딩 추가해서 이 패딩을 이제 조절해서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i에도 마우스 올렸을 때 얘의 오페서티를 살짝 낮출 거니까 리스트에 가서 스타일 좀 작성할게요. 트랜지션 얘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보일 거니까 해주시고요. 글씨는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러면 li에 호버했을 때 오페서티를 0.5 정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했을 때 바뀌고 있고 이미지가 지금 부모가 만들어준 것보다 넘쳐서 삐져나왔네요. 그러면 이미지에 가서 너비를 100%라고 합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너비를 꽉 채워 라고 하시면 화면처럼 넘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갤러리가 두 개네요. 두 개로 바꿀게요. HTML에 가서 갤러리가 두 개니까 하나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자, 그 다음에 링크, 배너 부분에 CSS 작성할게요. 자, 배너 안에 UL도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양쪽 끝에 붙이고 알아서 하라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li들도 다 요즘 작성할게요. 안에 이미지도 마찬가지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너비를 다 쓰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높이를 지정할게요. 너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지정하고 너비는 높이에 맞춰서 원래 이미지의 비율대로 너비가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얘가 앞서 너비는 다 쓰라고 했었고요. 모자른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슬라이드 부분에 위에 올라가 보면 앞서 우리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슬라이드 래퍼에 1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래퍼에서 이제 그 안에 요소들 얘가 이제 가로로 넘어가는 거 할 거거든요. 가로로 넘어갈 때 안에 있는 리스트를 지금 도서에서 얘한테다가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해야 안 써도 됩니다. 플렉스 1이라고 되어 있던 건 위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도서에서는 있는데 저는 빼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각 요소들 지금 이 안에 슬라이드 이미지, 요 슬라이드 이미지의 높이는 400픽셀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 이미지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높이 도서에는 얘 부모에다가 높이 400 주고 하이트 100% 줬는데 그냥 여기서 400을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할게요. 오버플로우 히든해서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키포인트는 이제 여기에서 컨테이너요. 이거 안에 컨테이너에 너비를 얘 안에 컨테이너 그러니까 리스트를 품고 있는 부모요. 그 부모의 높이를 부모가 만들어준 거에서 하이트 100% 하고 위드를 300%를 주는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가 3개니까 이렇게 해서 300%를 줄게요.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스크립트로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스크립트를 작성하셔도 되는데 저는 CSS에서 일단은 슬라이드 3개의 너비만큼 300%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 안에 li를 가로 배치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요소들의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우리는 이 컨테이너의 레프트 값을 바꿀 거거든요. 근데 레프트 값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반드시 얘한테다가 포지션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렐러티브가 있어야 그래야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이나 바텀 값으로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레프트 여기에서 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들의 너비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3분의 1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할게요. 슬라이드라고 하면 얘의 너비는 부모가 지금 300%예요. 거기를 다 쓴다라고 해서 100%를 쓰시면 안 되고 그거에 3분의 1을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 쓰신다라고 합니다. 하이트는 400픽셀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안에 이미지는 여기 안에 이제 이미지 이 이미지는 너비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다 쓰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 높이도 다 쓰는데 우리가 너비를 줄이든 높이를 줄이든 얘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처럼 오브젝트 핏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게끔 해줍니다. 커버라고 할게요. 자, 그러고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컨테이너가 3600 해서 되어 있고 1200씩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미지 이 요소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시사항을 다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 이미지에다 높이를 400을 줬는데 400이 아니라 얘가 100%에서 이만큼 쓰는 거였으니까 높이 이 슬라이드 이미지에다 높이를 주시면 안 됐습니다. CSS 조건만 수정 좀 할게요. 앞서 하이트를 잘못 준 부분이 있네요. 슬라이드 이미지에 하이트가 없습니다. 하이트가 없이 그거 안에서 요소들 높이를 다 쓰는 거예요. 하이트 빼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하이트를 빼주세요. 슬라이드 이미지의 하이트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다 쓰는 거니까 하이트가 400이 아니라 100%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푸터 볼게요. 자, 이제 푸터는 가로 배치하면 되죠? 푸터에서 가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입니다. 여기 줬던 테두리들 제거하고, 여기 테두리들 제거하고, 푸터의 컨텐츠 가볼게요. 푸터의 컨텐츠에서 지금 상태 저장어 좀 보겠습니다. 위에 공간을 조금만 추가하고 얘 가로 배치 좀 할게요. 푸터의 컨텐츠에 가서 헤딩 탑에서 위에 공간을 살짝 주고 글씨들은 왼쪽으로 정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푸터의 메뉴 안에 UL 해서 가로 배치하고 아래 마진도 살짝 줘서 카피라이트와의 공간을 조금만 떨굴게요. 그리고 LI들도 바짝 붙어 있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떨굴게요. 갭을 주셔도 됩니다. 여기 UL에 가서 갭을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LI들마다 형제 선택자를 이용해서 보더를 왼쪽으로만 줄게요. 레프트 1픽셀에 솔리드에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여기 도서에서 얘가 지금 선택자가 플러스예요. 형제 선택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사이 선이 나오게끔 해줬고요. li에 호버했을 때 밑줄 나오게 하겠습니다. 링크에 밑줄을 했을 때 밑줄이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스타일 잡을게요.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살짝 줘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팝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갤러리하고 이미지가 같네요. HTML에서 배너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HTML 좀 볼게요. 네, 지금 똑같은 이미지 아까 복사해서 쓰는 바람에 얘를 배너의 0123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꾸고 팝업의 HTML을 누르겠습니다. HTML 좀 작성할게요. ID 팝업 만들겠습니다. 팝업의 컨텐트 만들게요. H2와 내용, 그 다음에 닫기 만들게요. 내용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트 부분의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넣어 주십니다. 스크립트도 연결을 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연결했고, 그러면 CSS에서 이제 팝업의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팝업이 화면 전체에 고정되는 거죠? 팝업 만들어 볼게요. 포지션 픽스드 해서 화면을 다 차지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위에 있게끔 인덱스를 추가할게요. 백그라운드가 살짝 RGBA에서 검은색에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 안에 컨텐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나타날 본문이죠. 팝업의 컨텐트 width 있고요. 패딩으로 내부의 공간을 좀 만들게요. 백그라운드, 보더, 포지션, absolute에서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해당 요소의 크기만큼 왼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센터에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림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닫기 버튼의 스타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에서 우측 하단에 배치를 하고 배경은 살짝 어두운 걸로 커서 포인터에서 링크 표시가 나오도록 하고요. 패딩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얘가 화면에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아이디 팝업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블락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CSS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고요. 스크립트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